안녕하세요. 열정의 남자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 주변에 말 그대로 이제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진행하는 이제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9호선 염창역 바로 인근에 있고요. 어, 이게 여기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제 2종 7층을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는 케이스다. 그리고 SH공사가 이제 공공이 참여해서 사업 시행을 한다. 이런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종 7층에서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기 때문에 자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이렇게 세 계단을 이제 종상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기부 체납은 많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구역 내 좀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오래된 빌라들이 예, 있고 그리고 요런 디자인의 빌라들은 2000년 초반 이렇게 이제 뭐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 있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빌라들도 있고 요런 이제 신축 빌라들도 일부 있더라. 그리고 요렇게 이제 다가구 주택 요런 것도 있다. 그래서 주택보다는 노드보로 보니까 빌라가 이제 오래된 빌라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부도 이 구역이 이렇게 돼 있고 현재 구역 내에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물건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매매가가 4억이고 자, 목동 523의 26번지 4층 중에 1층이고 그리고 전용 면적이 12평 정도 되고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전세가 지금 1억 2,600에 들어가 있고 94년에 졌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보니까 24년도 공시가격이 1억 1,100 정도 이렇게 돼 있다. 공시가격 자 다음 자 그리고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를 볼 수 있는 게 이편한 세상 염창 아파트가 인근에 있습니다. 499세대고 2019년에 입주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지금 호가는 5구가 12억에 나와 있고 8월 달에 뭐 11억대 11억대 이렇게 좀 거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의 거래가를 좀 보니까 지금 현재 호가는 19층이 뭐 14억 5천에 나와 있고 8월 달에 뭐 14억 2천 뭐 14억 천 이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더라.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이제 2종 7층을 준주거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되고 그쪽 그 면적이 그렇게 이제 커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28일이니까 어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주민공람 공고가 시행이 됐고 12월 30일까지 공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이제 12,382.6제곱미터니까 한 3,700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2종 7층을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을 해서 재개 사업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신축 세대수를 용적률을 보게 되면 자, 기준 용적률이 200%고 상한 용적률이 이제 330이에요. 2종 7층에서 이제 준주거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가 되는 거고 최고 층수는 24층이다. 그래서 신축 세대 수는 411세대고 임대가 106세대에 25.8%. 그러니까 우리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30%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 되는데 역세권 이제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역세권 재개발보다는 임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자, 분양 세대 수는 이제 그 305세대가 되고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유출을 해보면 구역 면적이 한 12,300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보통 1만 제곱미터
되면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면적이면 세대수가 평형 구성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200에서 한 250세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보통 한 150에서 한 200명 정도의 어, 토지 등 소유자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12,300 정도 되니까 뭐 유추를 해보면 한 150에서 한 200명 정도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적게는 한 100세대부터 많게는 한 150세대 정도까지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나온다. 그러면 일반 분양 비율은 적게는 50%부터 많게는 한 100%,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됩니다. 자,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면 60 미만이 253세대로 많습니다. 공공주택이 78세대가 이제 포함되지만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로드뷰에서 봤듯이 빌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형 구성을 이제 평형으로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60에서 이제 85 이하가 이제 158세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 좀, 빌라를 좀 갖고 있더라도, 만약에, 저기, 이제 59 말고, 뭐, 74나 84, 요 정도를 좀 받으려면은, 어, 아무래도 빌라가 좀 큰 를 가지고 있어야 좀 큰 평수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그런 빌라들 같은 경우는 74나 84 이런 것보다는 한 59, 운이 좋으면 한 74 정도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다음이 용도 지역이 이제 2종 7층에서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을 됐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이 200%고 준주거로 했을 때 용적률이 이제 330%. 이게 왜 이렇게 뭐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지원 자문단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330%로 했을 때 공공기여는 20.86%, 면적 기준으로는 2,583제곱미터. 를 이렇게 순부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부담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조합원 분양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물건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두 개 합친 게 결국 나의 실매가가 되고 주변 시세 신축 아파트 시세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밸류맵 사이트에서 24년 11월에 이제 구역 말고요. 구역 외에 이렇게 이제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주택이 15억 5천에 거래됐는데 여기 대지 면적이 48.61평이고 그러니까 매매가를 단순하게 대지 면적으로 나눴더니 평당 2,100 한 5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건물은 77년식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47년, 47년이 된대요.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는 그 건물 평가액 자체는 굉장히 토지 평가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이제 없어 보이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당 1,060만 원 정도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조합원 분양가를 추정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지만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지역의 공시지가가 비슷하고 사업성도 비슷한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조합원 분양가를 예측하는 게 좀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세전력, 6호선 세전력 역세권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 구역 인근에 23년 8월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4억 9천에 주택이 거래가 됐어요.
대지 면적이 31.91평이고 매매가를 대지 면적으로 나눴더니 평당가가 한 1,551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용도 지역을 보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공시지가가 평당 한 95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염창 역세권 인근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염창 역세권 같은 경우는 1,060만 원, 여기는 세절 역세권은 950만 이렇게 되니까 대략 한 10% 정도가 좀 차이 난다. 그러니까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공시지가가 한 10% 정도 더 높은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세절 역세권 같은 경우 보면 세대 수는 565세대, 임대가 217세대, 임대 비율이 높아요. 38.4%.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전세주택 마련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종상향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고 분양이 348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193명. 그러면 여기 대지 면적을 보면 구역 면적을 보면 14,8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저기 염창 역세권 같은 경우 12,300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세절 역세권보다 적으니까 가면 토지 등 소유자는 200명은 안 되겠죠. 당연히 한 150에서 적으면 한 150, 150보다는 한 빌라가 좀 제법 있기 때문에 한 170 언저리, 170명, 180명 언저리 정도 돼 보인다. 자,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 수는 이제 155세대고요. 일반 분양 비율이 80%로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가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을 좀 마련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평형 구성 자체가 소형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좀 그러면 아까 염창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소형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일반 분양 비율도 거의 비슷하다.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공시지가가 세절 역세권이 염창역보다는 10% 정도 낮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그러면 세절 역세권의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가 돼 있냐? 그러면 여기 39, 59, 84 이렇게 그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59가 7억 4,200, 84가 9억 4,5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세절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염창 역세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자체가 한 10% 정도 더 비싸잖아요. 요것보다 한 10% 정도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 땅값을 그만큼 어, 반평을 더해주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조합원 분양가가 좀 더 비쌀 걸로 보인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세절 역세권이 5구가 7억 4천이고 8사가 9억 한 5천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염창 역세권 같은 경우는 5구가 한 10% 정도 비쌀 거니까 아마 8억 초반 정도 조합원 분양가가 될 것 같고 만약 84 같은 경우는 한 10억 어, 10억 한 중반 정도가 조합원 분양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은 결국엔 어떻게 하냐? 공시 지가에다가 그러면 저기 보정률을 이제 곱하게 되는데 아까 세절 역세권 같은 경우는 한 190%, 요 정도로 그 추진이 사무실에 전화해 보니까 한 190%로 한 추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염창 역세권 구역 같은 경우도 아마 190% 혹은 한 200% 정도로 추정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4억이고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이 1.1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1.9 하면 대략 한 2억 정도가 이제 감정평가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4억이고 감정가가 2억이니까 프리미엄은 대략 한 2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5구의 실매가는 어떻게 되냐? 이제 8억에서 2억 하니까 한 10억 한 초반 정도 되고
84 같은 경우는 합치니까 한 12억 한 중반 정도가 나의 실매가가 된다. 근데 주변의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봤더니 59가 얼마냐면 12억대, 그리고 84가 얼마냐면 한 14억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충 보면 이 안전마진 혹은 이제 투자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거를,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4억에 올라와 있는 빌라를 매수했을 경우에는 한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은 있어 보인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